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여의도가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인들만 없으면은 한국은 전 세계 아마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5천년 역사의 가장 좋은 시기를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뭐였냐 하면은 그때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는 했습니다. 정치가 교체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정치를 반드시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냥 정치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도 나라 사랑하고 나라의 국익에 도움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이랬을 건데 여의도 연구원 압수수색 실패했죠. 8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그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하던 정치인들 고발장 접수 들어갑니다. 오늘 12시에 한경구 단장이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겠죠. 우리 우파 시민사회도 상당히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도 그나마 길거리에 투쟁해야지, 고발장 써야지. 고발장 쓰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 고발인 조사받으러 다닙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발장을 120건의 고발장을 썼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고발장 접수받으러 동서남북으로 근데 고발인 조사받으러 다닙니다. 저 추미애 고발 많이 해서 추미애는 고발한 저 안양까지 가야 됩니다. 안양지검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기나긴 날들 120건이나 고발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120건이나 되는 고발장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받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고발장을 끊임없이 쓰고 조사받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단 호국단 오상돈 단장이 옛날 자유연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걸 열심히 배우고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경구 단장도 요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NGO 활동을 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하는 것보다도 좀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지금 시의원 되고도 열심히 고발장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살고 보수의 가치가 살려면은 그렇게 땀 흘리고 유효적이고 실효적인 일을 한 사람들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들도 내일 용산 삼각지 일대에서 집회를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민주당사 앞에 가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공지를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민주당사는 200명 정도가 들었으면 악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몇 차례 해갖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 검찰 스스로의 힘으로 못하면은 국민이 나서서 정치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그놈들을 혼을 내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인간들을 혼내서 공무집행이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앞에 가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영주,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지명수배를 당한 자가 다 민주당사 안에 걸어 들어와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출동해서 아니 어떻게 경찰은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지 않느냐. 만약에 경찰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체포해서 경찰에게 인계하겠다. 그래서 3일 만인가 이영주 어떻게 했습니까? 배드에 실려갖고 잡아갔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분을 갖고 팩트를 갖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당사 앞으로 다음 주는 어느 날짜를 정하면 모두 직결해서 민주당과 일점불사의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최측근, 자기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긴급 체포되고 난 뒤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다. 김용은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구속을 안 해놓으면은 이거 진짜 저거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제가 볼 때 자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의 목숨을 살리려면은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김용이 안 죽고 살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김용은 자살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용희가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자들에게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캠페인 기간을 두고 20억을 요구했다. 근데 거기서 넘겨준 게 한 8억을 넘겨줬다. 8억 중에 지금
김용희가 직접 받은 게 한 6억 정도는 받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욱이가 이거 넘겨줄 때마다 넘겨주는 장소와 금액을 다 적어놨다. 누구에게 모월 모시, 누구에게 금액을 얼마. 그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고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할 때 그 영장 발부를 그걸 근거해서 판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 칼날이 심장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얼굴 보세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은 이제는 국민들이 딱 들으면 아, 저것도 거짓말하고 있구나. 딱 그래서 느낍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야말로 뭐 들고 한 게 되게 많잖아요. 김부선이하고도 뭐 들고 하고 뭐 하여튼 막 되게 많아요. 이재명이 말대로는 이재명은 망해도 옛날에 망했어요. 근데 안 망하잖아요. 왜 안 망합니까? 아직까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정의의 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안 죽고 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은 정의의 칼 맛을 봐야 된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광화문 광장에 와서 텐트 치고 단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연대에서 고발하고 이래갖고 끝내는 못하고 갔어요. 왜? 자기가 신고한 장소는 저 북쪽인데 요 중심에 와서 텐트 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때 정청래도 왔다고 했는데 단식한다는 인간들이 우황청심환 같은 거, 공진단 같은 거 그거 다 입에 넣고 처먹어가면서 한심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고. 제가 그걸 왜 하느냐? 정청래가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우황청심환 같은 거 까갖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먹을만 하네. 다 입이 방정들이에요. 입이 방정.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왜 바닥이 나고 있는가? 정치인들의 자질이 한계밖입니다. 한계밖. 한동훈 본부장관하고 붙으면 100점 100패 당하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만 내세우면 무조건 말도 못해요. 개망신 나가니까. 서른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이야. 김대중 척근이었는데. 내가 말이야 당대표 되고 하는 거, 보궐선거 하는 거 내가 반대했는데 말이야. 끝내 이렇게 해갖고 당을 이렇게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서른이가 그래도 뭐 바른말도 할 때는 또 해요. 그런 서른 의원이 지금 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재명 때문에 내년 후내년 선거 치르면은 요 수도권 빼고는 저 경상도나 이런 데는 당선될 의원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당에 표 찍어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한 말 두 말 좀 옳은 말 하면 개딸들이 달라들어서 막 공격을 하지. 배신자 낙인 찍지.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재명이가 풀어놓은 먹여놓은 그 돈 안 받아먹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자기한테 쓴소리 하면 야 김의원 지가 안 하겠죠. 누구 시켜갖고 쪽지 하나 탁 보내면은 누구한테 돈 받아먹었다 해갖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천판다 이재명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대. 포로가.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인질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인질. 이재명의 범죄 인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칼날이 조여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민생 국감하고 국익을 위한 국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오직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재명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뭐 발목에 인질로 잡혔으니까 돈만 인질로 잡혀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인질로 잡혀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런 짓 하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당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암묵한 그런 시기를 지금 민주당은 보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또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이야말로 민주당 흑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순간에 민주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도 당명을 바꾸고 이재명이가 수사받으러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은 당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에 그래도 총선을 해서 민주당이 재지연만큼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당의 역사는 당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있는 분들의 대우각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일 대규모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촛불 행동이 10만 명이 행진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만에서 3만 정도. 그것도 많은 거예요. 상계사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 지방에서 사람을 동원한대. 촛불도 동원해. 버스가 없어요. 야단에 버스가 지금 한 8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지금 120만 원 불러도 부른 게 값이 돼. 여기 우리 늘 하는 우리 동아메시지는 정강 목사님 그 맨날 올라오는 버스들도 버스를 못 구했어요. 야단이. 물론 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또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들도 한철 대목 장사 볼 수 있는 것도 경제가 순환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쟁과 갈등을 위한 이런 곳에 돈이 소요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빈곤의 악순환이고 악의 악순환이고,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해갖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악과 악의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은 토요일 일요일 문화가 흐르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내일의 나라를 끌고 갈 중고등학생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 애는 노래를, 춤을 추고 싶은 애는 춤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애는 그림을, 국악할 애들은 국악을 요소요소에서 무대도 크게 키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이게 광화문 광장이 문화가 흐르게, 그 광화문 광장에 차면은 시청까지 흘러가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진짜 이게 차 안 다녀도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쫙 걸어다녀도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될 때 맨날 데모하는 데모꾼들이 사라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나라가 오기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대사관 지키는 험난한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지금 이 동아면세점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주도하는 집회, 그 다음에 대한문에는 민중흥 총장과 이현택 대표가 장비를 총동원해서 그 바로 뒤에서 하는 촛불 행동, 맞불 집회를 그래서 또 내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또 한경구 단장이 그 서울역 목진지를 지키고, 거기서 이제 촛불 행동이 행진에 가는 행진로 거기 있어서 규탄을 계속 규탄 집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역 부분이 집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계속 한 1시간 반, 2시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저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역 광장을 좀 지키는, 거기에 좀 활력이 많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동아면세점 쪽에서 먼저 끝나시는 분들은 서울역으로 이동하셔갖고 서울역에서 그 촛불 행동을 규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촛불 행동이 행진을 해서 용산까지 오면, 용산은 자유와 연대, 지금 모든 단체들이 결사해서 새로 만든 단체가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촛불들이 올 때 그걸 맞아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은 끝이 나는데, 이번에는 촛불들이 첫 대규모 행동을 하는데, 그때 맞불들이 요소요소에 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촛불들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우파들 다 기어온다, 우리가 오히려 우파를 자극하고 국민을 자극하는 일이 있는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바꾸자 해갖고 좀 이렇게 밖으로 광장으로 안 기나고 못 기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도 실제로 토요일 날은 돌아다니지 말고 광장을 나와서 광장의 위험, 광장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반란,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지켜봐야 뭔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고 온몸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이 국민의힘당 이 인간들은 광장 정치라는 게 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 정치판을 다 뺏기고 맨날 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보세요. 국감도 못하게 막고 압수수색도 못 가게 막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쉬어버리고 상임위원장도 다 던져버리고, 울지 않는 자에게는 젖도 안 주고,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안 줍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분노하지 않는 자에게 정의는 절대 그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분노를 하는 자에게 정의는 그들 편을 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지어낸 말인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발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 다수의 생존을 위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나둘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젯밤 또 우길고 또 밤을 변함없이 지샜습니다. 우리 종창화재 또 수고하셨고, 송화재 아침 일찍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